1961년 4월 20일 함부르크에 있는 탑10 클럽에서 비틀즈 라이브가 있었습니다. 1962년에 스타클럽 보면은 하루 쉰 것 같습니다. 아, 없네요. 1963년 첼셔주에 있는 시장 마을인 프로드샴에서 머지뷰 플레저 그라운드라는 무도장에서 비틀즈의 라이브가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시장 마을에서 가진 유일한 콘서트였다고 합니다. 1964년 하드 데이 나잇 촬영이 있었죠. 폴 맥카트니가 출연했지만 최종 편집본에서는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1965년에는 헬프의 촬영이 오랜만에 있었네요. 우리 4월 14일 날 방송까지 헬프 촬영한다는 얘기하고 그 뒤로 헬프 촬영이 갑자기 사라졌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다시 등장을 했네요. 1966년 앤드류 버드 캔싱 텍스맨 두 곡의 녹음과 믹싱이 있었습니다. 이 두 곡 다 리볼버 앨범에 수록될 곡들이고 1966년 4월은 계속해서 리볼버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 두 곡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앤드류 버드 캔싱은 존 레논이 주도적으로 쓴 곡인데 존 레논은 본인이 쓴 곡들을 스스로 폄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앤드류 버드 캔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버린 곡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수준 이하의 작품으로 일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 존 레논이 자세하게 언급을 한 적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곡이 누구를 주제로 해서 썼는지 사람들이 추측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존 레논이 에스콰이어지에 실린 프랭크 시나트라에 대한 찬양 기사를 읽고서는 프랭크 시나트라를 겨냥해서 썼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롤링스톤즈의 믹 제거를 겨냥해서 썼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비틀즈 멤버들은 롤링스톤즈 멤버들과 친하긴 했지만 존 레논은 롤링스톤즈가 비틀즈를 모방하는 밴드 정도로 여겼거든요. 텍스맨 같은 경우는 조지 해리슨이 쓴 곡이죠. 조지 해리슨이 텍스맨을 쓰게 된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데 비틀즈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밴드 아닙니까? 네. 근데 파산위기에 처합니다. 진짜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세금을 많이 내서. 세금을 어느 정도 냈냐면은 이때 당시에 90% 이상을 냈어요. 95% 정도 세금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번 돈을 다 세금으로 뜯긴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 가사에 담아서 쓴 건데 이때 당시에 영국의 총리가 해럴드 윌슨이에요. 해럴드 윌슨의 노동당 정부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세금을 이렇게 미친 듯이 때린 거죠. 그래서 조지 해리슨은 가사에서 직접적으로 윌슨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고 보수당 대표가 에드워드 히스였거든요. 네. 그 히스라는 이름도 직접적으로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뮤지션인데 파산위기에 놓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만을 가질 법도 하죠. 근데 해리슨만 세금을 많이 냈나요? 왜 저번에 보니까 존 레논은 롤스로이스 벤츠 그러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또 많이 썼겠죠. 그렇죠. 조지 해리슨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 텍스맨을 쓸 때 보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2명은 파산위기고 나머지 2명도 곧 파산위기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거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비틀즈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영국 경제에 비틀즈가 이바지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MB 훈장을 또 줍니다. 훈장을 줍니까? 네. 경제에 이바지했다고 그 훈장을 주는 거거든요. 직접 추천을 한 사람도 해럴드 윌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솔로 리드 기타를 조지 해리슨이 아니라 폴 맥카트니가 쳤습니다. 폴 맥카트니가 그 솔로 기타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지한테 이야기했고 네. 조지는 흔쾌히 그 부분을 폴 맥카트니가 연주하도록 해주고 폴이 그 부분에 기타 솔로를 해줘서 기뻤다고 나중에 증언을 합니다. 네. 1967년 서전 페퍼스 론리 화트 클럽 밴드 리프라이즈 버전과 온리어 너던송 두 곡의 녹음과 믹싱이 있었습니다. 서전 페퍼스 론리 화트 클럽 밴드 리프라이즈 버전은 지난번에 4월 3일 날도 녹음을 했었고 녹음 세션을 이어서 오늘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온리어 너던송도 2월 달에 67년 2월 13일에 녹음된 온리어 너던송의 추가적인 녹음을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녹음에서는 베이스 기타와 글로켄슈필, 휘파람, 트럼펫 등을 오버더빙을 했습니다. 이 온리어 노던송에 대한 설명은 조금 드려야 될 게 조지 해리슨의 곡이거든요.
조지 해리슨이 노동성주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노동성주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여러 번 설명드려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지분 구조가 아주 잘못돼 있었죠. 그렇죠. 노동성주를 처음 설립할 때는 존과 폴이 각각 20%, 10%는 브라이언 앱스타인, 나머지 50%를 빅 제임스와 찰스 실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65년에 세금을 좀 줄이려고 주식 상장을 하거든요. 기업 공개를 하면서 지분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 존과 폴이 각각 15%,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7.5%, 그리고 링고와 조지는 둘이서 1.6%의 지분을 가지고 가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주주들에게 뿌려지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0.8%의 지분만 가지고 있던 조지 해리슨이 비틀즈 내에서 작곡가로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뒤인 1969년 비틀즈가 노던송의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온리어 노던송을 녹음한 날짜와 비틀즈가 노던송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날이 딱 2년 뒤. 4월 20일이네요. 이게 설명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던송즈를 처음 설립할 때는 지분 구조가 존 폴 20, 네. 앱스타인 10%, 50%는 빅 제임스와 찰스 실버가 가지고 있었는데 기업 공개를 하고 주식 상장을 하면서 이 지분 구조가 이제 존 폴이 각각 15%씩, 앱스타인이 7.5%, 링고와 조지가 각각 0.8%, 빅 제임스와 찰스 실버가 35% 정도를 가져가거든요. 노던송즈라는 회사가 비틀즈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음반을 발매를 하면은 저작권이라는 게, 음악을 만든 사람의 저작권이라는 게 있겠죠. 그거를 카피라이트라고 합니다. 카피라이트. 그리고 이 음악을 가지고 음반을 만들고 뭐 출판을 했을 때 그 판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고하도 되나요? 잠깐 자고하도 되나요? 이 판권과 저작권 뭐 이런 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금 하면은 복잡하니까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콘텐츠를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틀즈가 본인들 노래에 대한 판권을, 거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려면은 이 노던송스의 지분을 과반 이상 가져가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노던송스 회사의 지분을 빅 제임스와 찰스 실버가 35% 정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은 비틀즈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해서 그 31. 앱스타인 것까지 해서, 앱스타인이 이때 사망을 한 뒤란 말이에요. 39% 갖고 있네요. 지금 이때 당시 한 37%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37%에다가 빅 제임스와 찰스 실버가 가지고 있던 지분만 확보를 하면은 판권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빅 제임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벌이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판권을 ATV라는 회사에 팔아버립니다. ATV의 회장이 루 그레이드거든요. 루 그레이드의 ATV에 이 지분을 그냥 팔아버려요. 비틀즈한테 얘기도 안 하고. 배은망덕한 놈이죠. 지금 누구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존 폴은 완전히 격분을 했겠죠. 그래서 이미 빅 제임스가 ATV에 판 지분 이외에 나머지 지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지분들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일반 주주들이요. 일반 주주들 중에. 근데 한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의 지분을 확보를 하면은 이제 과반수가 넘어가니까 지배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걸 실패하게 되거든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69년에는 I Want You She's So Happy와 Oh Darling의 녹음과 믹싱이 있었습니다. 네. 두 노래 다 에비로드 앨범에 실게 됩니다. 에비로드 앨범이에요. 네. 1970년 폴 맥카트니의 맥카트니 앨범이 영국 발매 3일 후인 오늘 미국에서 발매되었습니다. 네, 저번 주에 영국 발매됐다는 이야기 했었죠? 네. 오늘 미국에서도 맥카트니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이 맥카트니 앨범은 미국에서 3주 동안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죠. 영국에서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리지 오브 트러블 워터, 우리나라에서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고 제목이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브리지 오브 트러블 워터,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여기에 밀려서 1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저도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를 좋아했었습니다. 알긴 아십니까? 사이먼 앤 알죠. 가펑클을? 알죠. 너무 그 파운하게 무지해요. 아직까 사이먼 앤 가펑클과 에릭 클랩튼 이런 건 좋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에 좋은 거죠 이게? 이게 목 감기에 좋죠. 그리고 이게 면역력에 좋고. 이게 키즈 프로폴리스라고 되는데 애들만 먹는 건 아니죠? 아니,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거. 어른도 먹어도 되는데 아이들.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하나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젤리형으로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습니까? 네. 저는 피곤할 때 하나씩 먹었으면 야, 좋겠다. 이거 그냥 나는 이거 그냥 군것질거리로도 이렇게 막 먹게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탱글탱글. 보니까 건강 기능식품인데 네. 이 구강에서의 항균 작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네요. 네. 그러니까 입에서 오물오물 많이 하셔야 돼요. 유유제야. 아이템 퓨어 키즈 프로폴리스. 이상 4월 20일 비틀즈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